지금은 좀 롱숏보다는 좀 그래도 좀 롱 쪽으로 좀 가는 게 맞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특히 다우 쪽이 단기간에 굉장히 좀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나스닥도 안 좋기는 하지만 네. 이걸 롱숏을 잡아갖고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다고 그때는 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롱숏은 안 하고 숏은 네. 아예 안 하고 이제 롱만 잡고 있었고, 뭐 사실 뭐 어제도 뭐 굉장히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좀 네. 단기전 고점이라고 왜 말을 아끼세요? 단기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셨다. 네, 예,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네.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메리시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점점 지표가 좋게 나타나면서 좀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벤트가 FOMC 하나 있고 또 CPI 또 발표되는 거 하나 있고, 네네. 근데 그게 또 CPI가 바로 전날 발표가 되죠. 네. 이게 뭔가 CPI 전날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뭐 하루 만에 의견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뭐 확 바꾸지는 않을 것 그쵸? 같아요. 만약에 뭐 CPI가 지금 지난 그 8월에 발표했던 7월 CPI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V자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좀 긴급하게 그쵸.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뭐 아마도 뭐 긴급하게는 결정을 안 할 것 같고, 뭐 예정대로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네. 그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그때 나오기 바로 전 방송에서 이제 이벤트 이제 4개가 남았고 산타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진핑이랑 잘 얘기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얘기하면서 중국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난주 고용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CPI와 이제 FOMC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형 이벤트 이 2개 모두 다 둘 다 시장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급력이 큰 만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뭐 어제 뭐 3프로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핵심으로 볼 게 이제 2가지였죠. 이제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 요 2가지였는데 실업률은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한 3.7%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네, 네네. 마이크가 우리 또 권 부장님 그렇군요. 목소리가 잘 들려야 하니까요.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네, 계속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시죠. 네, 3.7% 그냥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되게 좋은 뉴스였지만 시장에는 이제 반대로 싫어하죠. 네, 싫어하죠. 시장은 20만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26만이 나왔고, 사실은 시장은 내심 약간 10만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 오르면 또 시장에 또 약간 기대감이 또 이렇게 많이 근데 또 생깁니다. 이제 이 고용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을 하는 거잖아요. 서베이.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오차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것만 보고 여전히 고용이 뜨겁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쪽으로부터 좀 네, 이게 사실 넘어갔나요? 네, 이게 뭐 이번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뭐 이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매번 매번 그렇겠죠. 이제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냥 우리는 그 나오는 나온 그대로. 데이터로 데이터대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10시 반에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쫙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확 빠졌는데 네. 장 시작하자마자 슬금슬금 오르더니 장 끝날 때쯤에 거의 다 회복을 하고 끝났어요. 맞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파월이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네. 앞으로 실업률 자체가 약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를 이제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실업 쪽에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전에 팬데믹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고용 발표 이틀 전에 네. 그렇게 좀 코멘트를 지금 했는데 좀 최근에 뭐 미국 빅테크 감원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빅테크를 제외하고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고용 상황을 보면 오히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뭐 이미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자 수에 영향을 줄 거면 이 두 가지 뭐 서비스업이나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서 뭐 감원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는 지금 뭐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자를 때 확 잘라야 돼요. 네네.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를 아닙니다. 확실하게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 갑자기. 경기도 사람인데. 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고서 넘어가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꺾인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꺾인 네. 부분이 있는데 안 꺾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볼륨이 좀 커서 네. 이를 상쇄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로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고용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고용. 네, 뭐 네, 어쨌든 네, 뭐 최대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용은 지금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네, 그렇게 아직은 안 꺾였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그 연준 입장에서 가장 이제 책무가 있잖아요. 연준의 책무가 이제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고 봤다고 하면 네. 지금은 고용보다는 지금 물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하는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CPI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요거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70년대 요때 그 인플레이션 그 산봉우리 2개 만들었을 때 그때 데이터인데 요때가 이제 75년 1월이거든요. 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사실은 거의 계속 내려왔어요. 거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쫙 내려왔고 80년도에도 한번 피크를 찍으면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8월에 발표한 7월 CPI가 가장 최고점이었거든요. 그거 찍고 지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11월 달에 발표한 이제 10월 CPI가 예상치보다 드디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조금 높였던 거죠. 아, 이제 정책이 드디어 먹히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한 거고 요번에 발표하는 뭐 데이터 아직은 지금 예상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예상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뭐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만약에 CPI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년의 화두는 올해처럼 인플레이션보다는 아마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CPI가 한번 아래로 방향을 잡고 이제 쫙 지금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 높은 금리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덜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FOMC 다음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내십니까? 네, 4시. 중요한 거는 보통 4시에 하네요. 네, 지금은 네. 네,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쵸. 네, 서머타임 끝났기 때문에 이제 4시 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는 3월 내년 3월 그 예상치 데이터를 갖고 와 가지고 보여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5월 달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왜요? 더해요? 더 길어져요? 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3월 달에 끝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지금 길어지는
길어지는 거에 대한 지금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미널 A, 그러니까 최종금리 수준을 조금 올리면서 네. 3월 안에 이걸 확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기간도 길어지면서 조금씩 더 올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12월에 50bp를 올리면 4.5%가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에 2, 3, 5월 이렇게 FOMC가 있는데 요때 동안에 만약에 0.25%씩 3번을 올리게 되면 이제 5.25가 되는 거고 네. 0.25%씩 2번 올리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요 지금 확률이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네.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요 확률이 많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파월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좀 더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계속 또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연준에서 결국은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 얼마나 높게 올리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올리고 그거를 유지하는가인데 요거는 하우 패스트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기대했던 거를 파월이 확실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속도 조절 할 수 있다라고 네. 지난주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불안했던 게 이제 감속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알아요. 한 5%에서 5.25 정도는 되겠다. 물론 FOMC 때 다음 주에 점도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높아봤자 5.25에서 좀 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올리고 그 오랫동안 얼마나 그 고금리를 유지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선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됩니다. 금리를 끝까지 올리고 거기서 끝내야지만 투자자들도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래, 이제 끝났어. 그러면 6개월 정도 동안에 고금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이제 내리겠구나.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만약에 이게 안 끝나버리면 계속 이제 금리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한두 개가 이제 더 플러스가 돼버리면 더 이제 시장에 이제 복잡하게 이제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드린 세 개 중에서 요 두 개 하우 패스트랑 하우 하이가 그래도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요번에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우 롱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는 매 한 가지다. 아직까지 바뀐 거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선 저 두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에 대해서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으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반등을 보니까 이제 밤 사이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는데 이제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참 이게 가장 힘들죠. 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 시장을 맞추는 게 어렵죠. 네, 시장 맞추는 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좀 자금들이 움직인다거나 시장에 뭔가 시그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그 매수도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직접 하다 보면 네. 확실히 쇼커버가 많이 일어나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의 저가 매수와 이제 숏친 거에 대한 이제 커버가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그쵸.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약간 모습을 보인다라고 월가 IB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데이터를 조금 보면 주가 상승 뭐 최근에 좋기는 한데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요 그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2008년, 2009년이랑 지금 거의 지금 똑같이 가고 있고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는 안 시키긴 했지만 IT 버블 때와도 지금 사실 차트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 마지막 한 방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년에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시간이 갈수록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이 확신은 없어요. 물론 데이터는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요만큼이라도 조금 있을 수는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계시긴 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A라는 게 발생이 됐을 때 B라는 게 거의 다 일어났다면
A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경기 침체가 있으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이제 국채 금리 이제 차이죠. 요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뭐 워낙 뭐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10년, 2년 뭐 마이너스 된 지는 아주 오래됐고 이제 뭐 3개월 까지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0.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년 데이터거든요. 40년 동안에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7이 된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럼 역사에서 찾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까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이라는 거고 물론 이제 1980년도 때는 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간 적은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좀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가 왔고 그 경기 침체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경계의 눈초리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CNN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 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매일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베어마켓 랠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탐욕이. 네, 탐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정도까지 지수 안 올라갔잖아요. 네, 지수는 안 올라왔는데 탐욕만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최근에 그 단기적인 반등에 뭔가 좀 말미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꽤 지난 8월 수준까지는 우선 올라왔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요번에 반등할 때도 나스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또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갖고 있는 종목마다 좀 느끼시는 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심리 지표는 현재 예전 8월 그 파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기 바로 직전 그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 올해 시장을 가장 잘 예측했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분인데 그분도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끝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제 심리적인 지표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뭐 심리적인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년에 그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네. 분명히 이제 EPS 추정치가 이제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좀 말씀을 지금 하신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나오는 시그널들이 최근의 단기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조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반등을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뭐 세게 했다고 해서 막 팍 튄 건 아니지만 올랐다가 좀 멈췄다가 올랐다가 멈췄다가 좀 올랐다가 지금 멈춘 상황이잖아요. 뭐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완전 꺾인 건 아니니까. 지금 이번 주는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사실 중요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제 뭐 ISM 서비스업 지표 나온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막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가 크게는 없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말 못하면 뭐 글쎄요, 뭐 닉 티미라우스 기자 트윗이나 좀 봐야 되는. 아니 그 사람 말도 못 믿겠어요. 지난번에 너무 좀 틀린 얘기를 해서 시장을 좀 교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피벗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기는 했는데 뭐 완전 틀리진 또 않았습니다. 아 근데 뭐 맞으려면 100% 맞아야죠. 시장을 교란시키는 저는 그런 발언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안 그럼- 그래도 지금 네. 복잡해 죽겠는데 왜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거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죠? 그 기자한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방향을 위아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PI죠. 그쵸. CPI 데이터 나오면 이제 한번 이제 시장이 위든 아래든 크게 반응할 것 같고, 그리고 FOMC 때 요번에는 이제 점도표도 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포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참 금리 인상 기간이 좀 약간 이례적이기는 해요. 뭐 이렇게까지 빨리 올리고 이렇게까지 올해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네. 과거에는 뭐 이런 적이 있었나? 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요게 그 지금까지 195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했던 궤적들을 지금 다 그린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자마자 저는 그 선 3개가 보이거든요. 요거, 80년대, 요거, 73년도. 그리고 요거. 요게 이제 1976년도예요. 대공황인가요, 저기가? 아니요. 언제요? 그 금리 인상 기간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76년시 어떤 시기였죠? 그러니까 73년부터 80년도가 그 인플레이션 그 삼봉우리 2개 만들었던 네.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금리를 정말 빠르게 높게 올렸어요. 1980년도랑 73년도는. 그리고 1976년도는 높게도 올렸고 올해도 올렸습니다. 이게 그때가 지금이랑 사실 80년대 그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간이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이렇게까지 빨리 올린 것 자체가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지금도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4%까지 돼 있는데 이게 아마 5%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후이니까 여기서 180일을 더하면 350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요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딱 스톱한 다음에 바로 꺾는 그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고금리를 이제 유지를 이제 하는 건데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금리가 우선 인상하는 게 멈추면 아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게 반응할 수도 있기는 한데 5% 기준금리에서 사실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5% 조달 금리를 5%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빌려갖고 사업성이 더 좋은 뭔가 사업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가 올해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내년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경기 침체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뭐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베팅하시는 것도 다 중요하기는 한데 아직 내년에 큰 한 방이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좀 필수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공황 시기는 30년대. 네, 맞습니다. 네. 7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 시청자분께서 석유 파동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네.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네네.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이제 그 시기 동안에 있었죠. 그리고 뭐 마지막 1980년도 때 이제 금리 올릴 때 그 즈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 한 번 더 크게 나가지고 네, 금리를 좀 세게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게 그때는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금리 확 낮추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 인플레이션이 와서 문제가 됐었다라고 네. 해서 파월 의장은 그때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인터뷰를 네네. 통해서도 나는 그렇게 역사에 남겨지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예상이 원래 애초에 나왔던 게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쯤에 인하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까지로 그걸 또 미루고 있는 시각들도 있어요. 네, 뭐 내년 뭐 말 내후년 초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how long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월가 이제 IB에서 그 내년도 전망이 다 나왔어요. 네. 거의 다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세적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그 내년 이제 전망을 내면 네. 사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면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주어진 데이터 하에서 최대한 이제 그 예측을 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뭐 갑자기 어디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 가정들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바뀌잖아요. 생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긍정적이면 내년 말 정도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웬일이신지 전략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전략을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장을 관망해야 될 시기라서 그러십니까? 제가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전망을 안 갖고 왔어요. 아, 지난번에도 안 갖고 오셨다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그랬나요? 제가 보통은 숏, 이렇게 하면 롱 이렇게 네 하면서 맞아요. 방향 예, 그거 하는데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롱숏을 푼 지가 좀 됐습니다. 푸셨다라는 의미는? 롱만 잡고 있는 거죠. 예, 롱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미 이제 롱만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유는요? 단기 바닥에 대한 이제 좀 센티먼트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죠. 아, 네, 부장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파월의 뭐 그런 이제 그 이제 연설들 이제 뭐 그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뭔가 지금 그 뉘앙스가 지금 바뀐 거를 그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롱숏보다는 좀 그래도 좀 롱 쪽으로 좀 가는 게 맞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특히 다우 쪽이 단기간에 굉장히 좀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나스닥도 안 좋기는 하지만 네. 이걸 롱숏을 잡아갖고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다고 그때는 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롱숏은 안 하고 숏은 네. 아예 안 하고 이제 롱만 잡고 있었고 뭐 사실 뭐 어제도 뭐 굉장히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좀, 네. 단기전 고점이라고 왜 말을 아끼세요? 단기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셨다. 네, 예,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네요. 그런가요? 네. 네, 뭐 좀 전략을 던져주세요. 지금은 좀 전략을 던져드리기가 되게 모호한 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예측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힘든 경우에는 뭐 저는 그래요. 그냥 시장을 예측하거나 시장을 뭔가 대응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만 갖고 있습니다. 거의 현금 위주로 갖고 대응을 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CPI와 이제 FOMC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짤지는 뭐 그때 즈음에서 사실은 월요일 날 포지션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장 전에 잡아도 되고 CPI 발표 전에 뭐 그거는 뭐 좀 올해 이번 주 다 지나고 나서 제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월모브 시청자분 약간 패밀리십이 있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뭔가 말을 굉장히 아끼시고 그러는데 네. 편하게 우리 권동우 부장님의 최근에 네. 이러한 움직임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제가 뭐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불편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편하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의 눈치를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회사의 눈치를 보셨던. 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직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음번 나오셨을 때는 뭔가 확고한 시장에 좋은 변화가 좀 나와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메리츠 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